오늘 시장에서 많은 관심을 받았던 30개의 종목 어떤 게 있을까요? 이 화제의 종목들 중에서 내일장 흐름에 주목해보면 좋을 혹은 주의해야 할 종목들 체크해보겠습니다. 베스트 30 시간입니다. 자, 저희가 베스트 30 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외인이 매도했다, 기관이 매도했다 이런 말씀을 훨씬 자주 드렸었는데 오늘은 양 매수가 들어왔지만 개인이 크게 던지면서 지수도 크게 내렸죠. 그래도 이런 시장에서도 우리는 방향성을 잘 찾아봐야겠습니다. 이 두 분과 함께 할게요. 장인투자클럽 이창대 대표, IM증권 도곡 WM센터 이화진 과장과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월요일 힘차게 시작하면 좋을 텐데 좀 아쉽습니다. 많이 아쉬운데 두 분과 함께 그래도 좀 힘을 내볼게요. 저희 베스트 30는 외인과 기관 매수 상위 그리고 상승률과 하락률, 검색 상위까지 총 5가지 기준을 토대로 먼저 30개의 종목을 추려냈는데요. 이 30개의 종목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베스트 30가 등장했습니다. 우선 개인이 양시장 도합 1.2조 원대 물량을 투매한 가운데 외인과 기관의 이 대형주 중심 양 매수가 유입됐는데요. 오늘 삼성중공업, SK하이닉스, 카카오, LG U+ 등이 이 수급 강자로 좀 떠올랐습니다. 오늘 장중에 큰 변동성을 보였던 폴라리스 AI에도 외인 매수세가 몰렸고요. 한편 OEM 계약 소식을 알리면서 강세 보인 대동기업 그리고 정치 테마주 중에서는 알랩과 에이텍 등을 투자자들은 많이 검색했습니다. 자, 이렇게 베스트 30를 잠시 훑어봤는데 이 안에서 두 분은 어디에 주목을 해주셨을지 먼저 이창대 대표님과 함께 살펴볼게요. 첫 번째 종목은 뭘까요? 네, 첫 번째는 이제 카카오 준비해 왔습니다. 네. 이번에 계엄령 사태부터 진행이 쭉 이어졌는데 여기에서 사실 정치 불확실성이 계속해서 좀 장기화되고 있는 국면이죠. 여기에서 트래픽 자체가 굉장히 좀 폭증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뭐 데이터 센터라든지 그리고 이 트래픽을 어느 정도 계속해서 이제 무리 없이 진행시키기 위해서는 또 야근을 해야 된다. 이런 말까지도 좀 나오고 있어요. 네. 그래서 카카오뿐만 아니라 네이버 역시도 이 트래픽 폭증에 대해서 좀 대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 계엄령 사태 이후에 좀 수혜주로 부각되고 있는 게 또 카카오기도 합니다. 제가 카카오, 네이버 둘 다 좋지만 네이버가 조금 더 제가 선호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 계엄령 사태 이후에는 카카오가 좀 더 강한 모습을 보여주긴 했어요. 뭐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이 계엄령 사태 이후에 현 정권이 조금 불안해지다 보니 현 정권에서 어느 정도 좀 타격을 받았던 기업으로 평가받았던 이 카카오가 다시 이제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시장은 해석하고 있는 것 같고요. AI 서비스의 이제 기존 사업하고 같이 연계가 되는 걸 우리가 좀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뭐 네이버도 마찬가지겠지만 카카오 같은 경우에서도 우리나라 플랫폼으로 따졌을 때 강력한 강자 중에 하나죠. 그래서 뭐 카카오에서 연계되는 뭐 금융 같은 뱅크라든지 그다음에 갖가지 부수적인 사업 서비스들과 같이 AI가 이제 연결하게 되면 결국에 여기에서 시너지가 나오면서 추가적인 이 수익화 모델을 가져갈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뭐 기업적인 측면에서도 매출뿐만 아니라 이제 마진율도 계속해서 증가될 걸로 기대되고 있어요. 화면을 같이 이제 보시게 되면 사실 작년에는 이 순이익 적자가 났기 때문에 좀 눌러주는 해였습니다. 이제 올해부터 다시 이제 흑자 전환에 성공하면서 뭐 매출도 소폭 증가하고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이제 흑자 전환에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이제 내년 내후년이 또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는데 뭐 9조까지 매출은 늘어날 걸로 기대되고요. 영업이익은 이제 7천억대, 순이익은 5천억대로 증가할 걸로 기대되고 있어요. 이런 이제 외형 성장뿐만 아니라 말씀드렸듯이 이 마진율, 영업이익률하고 이제 순이익률이 증가하는 게 중요한데 한 6.6%, 4% 정도에서 8% 그리고 이제 6% 근처까지 영업이익률과 순이익률이 증가할 걸로 기대됩니다. 사실 이제 바닥 대비해서 서서히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외인기관 매수세가 굉장히 꾸준히 들어오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보면 지금 현재 카카오가 눌림 이후 반등을 준다라고 했을 때 계속해서 반등을 좀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이 AI 소프트웨어 쪽으로 수급이 계속 들어온다면 네이버와 같이 함께 좀 달려줄 수 있을 만한 종목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오늘 이창대 대표의 베스트 30 첫 번째 종목으로 카카오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오늘과 같은 시장에서 외인과 기관의 러브콜 함께 받았는데 최근 시장에서 계속해서 카카오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화진 과장님의 첫 번째 종목 만나볼게요. 어떤 종목일까요? 삼성중공업이다. 네. 일단은 먼저 미리 말씀드리면 오늘 세 개 종목 공통점이 연기금입니다. 물론 이제 저는 이번 반등에서 네. 조금 유심 있게 봐야 될 건 물론 이제 외국인은 일단 시장에서는 일단 대응하는 자세를 취한 반면에 일단 연기금은 좀 강하게 일단 매수세가 들어왔다는 점을 감안을 했을 때 네. 결국 시장이 반등을 한다. 결국에는 연기금이 그동안 좀 담아왔던 좀 섹터들의 좀 공략이 충분할 거로 보이고 있는데 그리고 오늘 물론 그동안 삼성중공업뿐만 아니라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 한국조선해양 등 대다수 이제 조선, 특히 뭐 IT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조선주들은 빠질 때 계속 꾸준히 좀 담아왔습니다. 뭐 실적 무난하게 나올 겁니다. 그리고 수주 물론 삼성중공업은 사실 다른 하나오션이나 현대중공업이나 한국조선해양 대비해서 어떤 수주 목표치가 조금 늦은 감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면서 3분기 실적이 살짝 다른 이제 조선사들 대비해서 일단 컨센보다는 하향하는 모습을 보여왔는데 일단 뭐 이번 4분기 실적에 따라서 올해 한 매출액 한 10조 달성 여부가 좀 남겨진 좀 상황이라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올해 수주 목표치가 낮았던 이유는 다른 회사들 같은 경우는 워낙 이제 다른 손종 다변화가 있었는데 사실 삼성중공업은 일단은 L&D 쪽이 좀 강한 회사입니다. 그리고 나머지가 이제 컨테이너스 쪽인데 아시다시피 이번 대형 컨테이너스 쪽은 대부분 중국 조선사들에게 거의 수주를 다 뺏겼던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수주 목표치가 다른 이제 현대중공업 대비해서 조금 많이 낮았던 측면이 있는 상황이고 그만큼 이제 내년에는 이제 FLNG 쪽으로 인해서 그만큼 많은 수주 물량이 충분히 올해 부진했던 부분들을 다 채워 나갈 가능성이 좀 굉장히 좀 높다라고 봤을 때는 일단은 다른 조선사들 대비해서 최근에 주가가 빠르게 좀 폭락했던 측면이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여기서 이제 다시 뭐 개인들 예탁 자산도 굉장히 많이 줄어든 상황이고 여기서 뭐 현금 남은 거 사라 하게 되면은 사실 다 물려 있는 분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 차라리 그냥 보유자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네. 굳이 손절을 하지 않으셔도 저는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어차피 신조선가 지수도 거의 189, 결국에는 거의 최상단 위치에서 지금 계속 주춤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준만 또 살아나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물론 이제 하나오션이나 현대중공업 대비 MRO 사업에 대한 부재 가능성이 좀 있지만은 결국에는 내년에는 새로운 수주 목표 달성치가 올라간다라고 하게 되면은 실적에 따라서 대신에 변동성이 또 상방으로 충분히 기회가 좀 많지 않을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화진 과장의 첫 번째 종목으로 삼성중공업 살펴봤습니다. 좋은 흐름 보여주다가 한 달 만에 10,000원 선이 다시 깨지는 그런 흐름을 보였는데 연기금의 시선에 집중하자라는 말씀 처음에 해주셨고요. 그리고 보유자 들고 가는 전략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대응 전략 한마디로 정리해볼 순서죠. 먼저 이창대 대표님 카카오 한마디 들어볼게요. 예, 네이버 등에 업고 함께 가자 말씀드리겠습니다. 등에 힘차게 잘 업고 좀 네. 힘차게 나아가줬으면 좋겠습니다. 이화진 과장님 삼성중공업 한마디는요? 백고동 울리다가 잠시 못 쳤는데 결국에는 엔진은 고장난 건 아닙니다. 결국 계속 꾸준히 앞을 향해서 나아갈 조선 섹터 믿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잠시 상황 때문에 파도 때문에 정박하게 됐습니다. 엔진은 고장나지 않았다라고 말씀해 주셨네요. 자, 두 번째 종목 바로 만나볼게요. 이창대 대표님의 두 번째 종목은 뭘까요? 네, 두 번째는 이제 대동기어 준비해 왔습니다. 이제 대동기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재건 관련주로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농기계 관련주로도 좀 알고 계시고요. 우리가 이제 트럼프 2기 정부에 들어서기 시작하면서 재건 관련된 종목들의 수혜가 기대될 걸로 계속해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이전부터 말씀드렸지만 트럼프가 계속해서 언행은 좀 강하게 하는 경향이 있는데 어찌 보면 저는 이런 강자가 나타났을 때 평화가 좀 올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런 점을 좀 감안해 봤을 때는 이제 재건의 속도가 굉장히 빨라질 것으로 저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같이 좀 수혜를 볼 거라고 예상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 현지 총판하고도 이제 300억 규모 트랙터 공급 계약 체결을 하면서 이전에 한 차례 급등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바로 최근에 이제 흐름 말고 과거에 이제 처음 슈팅을 보여주기 시작했던 시점. 그때부터 이제 대동기어가 이제 올라간 거는 결국 트리거가 됐던 게 이 우크라이나 총판 300억 규모 트랙터 공급 계약이 출발이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차트를 보시게 되면 뭐 어느 정도 이제 상승을 보여주다가 작년 말 올해 초 그리고 나서 쭉 조정이 나왔었죠. 이 거래량 동반하면서 상한가를 갔었는데 이때가 사실 트리거가 되면서 본격적으로 눌림 이후에 지속적으로 올라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때 나왔던 이슈가 이제 우크라이나 300억 규모 트랙터 공급 계약이니까
이때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올라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대동 모회사죠. 두산바켓 미국 법인하고 이제 트랙터 이번에 300억이 아니라 3,600억 계약 규모를 이제 달성해주면서 체결이 됐는데 OEM 방식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대동기어는 좀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부분이 캐나다에서도 굉장히 좀 잘 나가고 있어요. 캐나다 법인이 설립한 이후에 2019년 정도에 설립을 했거든요. 벌써 이제 3배 정도 판매 실적이 성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캐나다 쪽에서의 성장을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얼마나 좀 더 앞으로도 폭발적으로 성장하는지 여부를 계속 주목해보고 거기에 따라서 주가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단순하게 뭐 재건이나 농기계 이쪽으로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대동 기어잖아요. 그래서 현대차 그룹에 1조 2,400억 원 규모로 전동화 차량 핵심 부품을 수주했습니다. 점점 갈수록 숫자가 커지죠. 300억, 3,600억, 이제 1조 2,400억 규모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현대차 그룹과의 시너지까지도 우리가 기대해 보면 사실 지금 당장의 실적을 보고 좀 실망하시는 분들은 좀 긴 호흡으로 봤을 때는 계속해서 수주를 따내고 있는 측면을 보면 점진적으로 이제 우상향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는 시점이에요. 뭐 올해 3분기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이나 순이익이 또 적자가 나오기도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4분기 그리고 이후까지도 물론 지켜봐야 되겠지만 앞으로 이제 좀 성장 가도를 달려나갈 수 있는 거를 좀 기대해 보면서 보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들고요. 지금 현재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한 차례 이제 조정이 나오고 반등을 주는 시점인데 13,000원을 이탈하게 되면은 또 위험해질 수도 저는 있다라고 생각해요. 어찌됐건 또 테마를 시작으로 올라가기 시작한 종목이니까요. 그래서 13,000원 지지 라인을 좀 잘 확인하시면서 반등 랠리를 좀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창대 대표의 두 번째 종목은 대동기어였습니다. 재건의 농기계 그리고 자동차 부품까지 이 성장 가도를 달릴 부스터를 좀 다양하게 달고 있는데요. 13,000원 선 지지라인 여부 확인하자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화진 과장님의 두 번째 종목 만나볼게요. 뭘까요? 일단 LG U+입니다. 최근에 뭐 이제 밸류업 정책 관련 회사들 물론 이제 편입된 건 아니지만은 그동안 이제 주주환원 정책이 많았거나 아니면 밸류업 관련된 가치 제고 계획을 했던 회사들 위주로 좀 최근에 많이 빠졌습니다만은 그래도 이따 연기금은 계속 꾸준히 좀 담아왔고 뭐 KT도 마찬가지, SK텔레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만큼 외국인 기관은 일단은 지난주 개업년 선포 이후에도 계속 꾸준히 담았다는 점을 봤을 때 그만큼 상방에 대한 가능성이 좀 굉장히 크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일단 배당 기준일이야 작년부터 이제 자율적으로 이제 바뀌긴 했지만은 특히 배당 수익률 같은 경우가 일단 SK텔레콤에 대략 한 11% 아마 10%가 LG U+일 겁니다. 그만큼 결국에는 겨울에 그만큼 기대감이 좀 굉장히 크고 물론 이제 통신주들이 최근에 주가가 좋았다는 게 무조건 주주 환원 정책 때문은 아닙니다. 그만큼 5G에 대한 전환율이 이제 올라오게 되면서 실적 개선도가 높아졌다는 점. 물론 이제 대다수 통신사들이 AI 관련 이제 어느 정도 증설이나 이제 관련 세팅은 있지만은 아직까지 매출 비중에서 크게 기여하는 바는 아닌 상황이기 때문에 대다수가 26년, 27년으로 일단 보고는 있습니다. 결국에는 장기 성장 모멘텀으로 봐야 되는 상황이고 결국에는 지금 단기적으로 이제 만약에 제가 봤을 때 내일이 아마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민주당에서 이제 국회 예산안을 삭감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12월 20일 날 SK텔레콤의 편입 여부가 좀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통신주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좀 반등이 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물론 그동안 연기금이나 외국인이 계속 꾸준히 담아왔다는 점 감안을 했을 때 제가 봤을 때 내일 생각보다 예산안 삭감이 없을 수도 있다라고 가정했을 때는 그 다음 이제 밸류업 정책으로 이제 넘어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통신주나 금융주에 대한 특히 금융주도 그나마 이제 대왕골의 원전에 빠졌을 때 오히려 연기금은 금융주도 담아왔습니다. 그렇다는 건 지금 연기금들이 생각한다는 거는 그만큼 금융주들은 어느 정도 우리나라 시장에서 계속 꾸준히 시장을 상방으로 볼 여력이 충분히 있다라고 봤을 때 통신주 LG U+도 지금 가격대에서는 충분히 매력 있는 가격대가 아닌가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LG U+ 이화진 과장의 두 번째 종목으로 만나봤습니다. 이 첫 번째 종목 때부터 연기금의 시선 말씀을 해주셨고요. 연말 배당금과 실적 개선으로 인한 기대감, 여기에 내일 예산안 관련 내용은 통신주 추이에 꼭 체크를 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역시 두 번째 종목도 한마디로 정리를 해볼게요. 먼저 이화진 과장님, LG U+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뭐 찬반을 볼 때는 배당주 관심 가지라고 했는데 그만큼 시장에서 대안책이 없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배당주에 대한 시선이 결국 이번
지수가 많이 빠졌을 때 그 다음 섹터로 관심 받을 수 있는 거는 금융주랑 통신주가 좀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금 손실을 만회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핫팩 정도라도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창대 대표님, 대동기여도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매력적이지만 위험하다. 소액으로만 지켜보는 게 좋겠습니다. 좀 치명적인 그런 스타일이네요. 소액으로 지켜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세 번째 종목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창대 대표님, 세 번째 종목은 뭘까요? 네, 세 번째 종목 이제 SK하이닉스 준비해 왔습니다. 뭐 계속해서 제가 강조를 드려왔지만 아무래도 이제 삼성전자로부터 패권을 뺏은 1등 자리를 뺏어온 이제 기업이죠. 그렇죠. 이제 중요한 게 사실 이 1등을 뺏긴 자하고 뺏은 자는 프리미엄을 이제 이동시키는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SK하이닉스는 앞으로 삼성전자의 프리미엄을 뺏어올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건 이제 AI 하드웨어에서 이제 소프트웨어 쪽으로 좀 수급이 이동하고 있는 분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다음 사이클까지 이 하드웨어 단에서는 좀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기는 해요. 근데 하지만 역시 이제 SK하이닉스는 결국 이 HBM에서는 계속해서 경쟁력을 앞질러 가면서 나아갈 거라고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오기 전에 속보라고 하긴 그렇고 기사가 하나 떴는데 네. 중국에서 이제 엔비디아 대상으로 반독법적 이제 그 위반하면서 조사가 착수한다.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 엔비디아가 조금 타격이 있는 거 아닌가? 이런 불안감이 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됐을 때 이제 SK하이닉스 역시도 같이 좀 타격을 받을 수 있어서 이 점은 좀 지금 시청하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주의는 한번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SK하이닉스는 AI 반도체 강자로서 방금 말씀드렸던 엔비디아와는 아무래도 견고한 파트너십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기업이 아직까지는 파고들 틈이 없어 보여요. 물론 추후엔 또 어찌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AI 반도체 쪽에서 엔비디아가 가장 이제 또 패왕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같이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있는 SK하이닉스가 동반 상승을 해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중국 기업 공세로 D램 경쟁이 계속해서 가속화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아무래도 메모리 업체이니만큼 안 좋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사실 SK하이닉스는 HBM에서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좀 방어를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삼성전자는 조금 타격이 더 크게 들어갈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서 주의는 필요해 보인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뭐 계속해서 이거는 있어 왔던 얘기라 뭐 특별한 악재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이 D램 업체 공세 자체를 네. 좀 앞으로도 우리가 이거는 좀 이겨내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디스플레이에서도 이런 측면 때문에 많이 오랜 시간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이제 고마진 사업 구조로 탈바꿈 해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좀 프리미엄을 부여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고 영업이익이 지금 성장 대비해서 저는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잠시 이제 기업을 같이 보시게 되면 현재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작년 이제 영업이익 순이익 적자를 본 이후에 올해 흑자 전환에 성공할 걸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뭐 영업이익은 23조 그리고 순이익은 17조 정도. 뭐 내후년으로 가게 되면 대략 이제 36조에서 27조로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증가할 걸로 기대돼요. 뭐 PER을 따져보게 되면은 뭐 5배 아래로 다운되고 4.4배, PBR도 이제 1.0 아래로 떨어질 걸로 기대됩니다. 뭐 굉장히 우량주인데도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꾸준하게 이제 기관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어서 이 부분도 같이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근에 외인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긴 한데 어제 좀 많이 팔았죠. 근데 이제 기관은 정말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는 물량을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SK하이닉스 뭐 지금이야 당장 좀 어려울지는 몰라도 추후에 좀 긴 호흡으로 본다면 저는 HBM에서는 계속해서 SK하이닉스에게 프리미엄을 부여해 줄 만한 근거가 많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삼성전자를 제치고 1등 프리미엄을 뺏은 SK하이닉스 긴 호흡으로 바라보자라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자, 세 번째 종목으로 만나봤고 앞서 전해주신 내용, 지금 중국 반독점 당국이 엔비디아가 2020년에 이스라엘 업체 멜라녹스를 인수하는 과정에 대해서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조사에 착수한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화진 과장님의 세 번째 종목 만나볼게요. 뭘까요? 네, SK하이닉스. 네. 앞에서 얘기해줬지만은 이게 엔비디아가 중국에 하는 거는 조용량입니다. 사실 실적에 크게 기여는 안 하고 지금 뭐 개장전에서 한 마이너스 2% 정도 빠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물론 이제 블랙의 가속기 시장용을 나중에 이제 준비는 한다라고 하고는 있지만은 물론 예전부터 사실 중국과 이제 엔비디아 관련해서는 이런 이슈는 여러 번 나왔다는 측면이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는 큰 영향은 저는 아닐 거라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중국 쪽 관련해서는 이제 그동안 메모리 쪽 특히 SK하이닉스 아마 4분기 실적에 대해서 그동안 이제 이익 전망치도 좀 많이 빠졌었고 이번에
특히 일회성 비용이 아마 4분기 때 많이 반영이 될 겁니다. 물론 이제 성과급도 굉장히 좀 많이 받았던 뉴스 아마 많이 받았을 건데 여기는 그런 일회성 비용을 제외하고 실제적으로 메모리나 이제 SSD 관련 이제 낸드 쪽에 대한 매출 비중을 조금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12단 이제 블랙의 가속기가 조금 지연되는 이슈가 있으면서 기존의 이익 전망치는 빠질 수는 있겠지만은 우리가 확인해야 될 부분은 실제로 12단 반도체가 들어갔는데 얼마만큼 이게 마진이 올라섰냐가 이제 시장의 관건이라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아까 제가 처음 얘기했던 연기금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만약에 증시 안정 펀드가 들어오게 되면은 가장 먼저 비중을 높여야 될 게 반도체 비중입니다. 최근에 오늘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쪽으로 비중이 굉장히 커졌다는 점을 감안을 했을 때 물론 지금 당장이야 뭐 300억 투입하는 200억 투입하는 금액은 큰 상은 아닐지 모르겠지만은 여러 밸류업 지수 펀드도 30% 비중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입니다. 그러면은 적어도 지금 일단 시장의 지수를 방어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쪽에 비중을 쌓아야 되는 거고 만약에 여기서 이제 SK 하이닉스가 추가적인 반등 상승하기 위해서는 일단 16단 반도체 그리고 HBM4와 관련된 그리고 내일 TSMC 11월 매출 발표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동안 30% 이상 그러니까 1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누적액이 연간 전년 대비해서 31% 성장률을 보여왔기 때문에 내일도 이런 모습을 꾸준히 보여준다. 결국 TSMC가 AR 쪽 수요를 이제 명확하게 숫자로 보여준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당연히 SK 하이닉스에 대한 같이 연계성 있는 부분이 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TSMC가 실적이 한 2시쯤에 2시에서 3시쯤에 나온다는 걸 감안을 했을 때 거기에 따라서 SK 하이닉스 오후쯤에 수급이 제가 볼 때 좀 몰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역시 이화진 과장님의 세 번째 종목으로도 SK 하이닉스 살펴봤고요. 이번 주에 이 TSMC 관련 일정 이벤트도 저희가 잘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역시 세 번째 종목도 대응 전략 정리를 해볼게요. 먼저 이창대 대표님, SK 하이닉스, 삼성전자도 같이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삼성전자보다는 SK하이닉스를 좋게 봐서요. 네. 대장주는 오를 때 더 오르고 빠질 때 덜 빠진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1등을 뺏은 기업에 주목해보자 말씀드립니다. 네. 뭐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좀 더 말씀을 드릴까요? 그러면 좋지만 우선 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1등, 2등 바뀐 거에 대해서 워낙 또 많이 강조를 해주셨었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의 흐름 계속해서 좀 지켜보겠습니다. 자, 이화진 과장님 역시 SK하이닉스 그리고 삼성전자도 같이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삼성전자 최근에 계속 이제 외국인 매도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연기금은 샀지만 일단 외국인이 삼성전자에 대한 기대가 물론 이제 엔비디아 12단, 8단 이번에 한 번에 이제 들어간다는 얘기는 있겠지만 일단 8단은 들어간 것 같습니다. 12단은 조금 지켜봐야겠지만은 결국에는 지금 중국을 자꾸 미중 규제를 계속 하고 있는 상황에서 당연히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빠르게 아마 삼성전자를 끌어들이려고 할 겁니다. 그러면 분위기는 달라질 수 있는데 물론 최근에 어제 오늘 외국인이 삼성전자 매도세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대신에 개인이 많이 매도세가 늘어났다는 점을 감안을 해봤을 때 삼성전자의 이게 반등의 트리거가 나올 수 있는 게 무조건 엔비디아입니다. 그게 제일 중요하고 물론 정영은 부문장이 그동안 약속해왔던 특히 디램 쪽에 HBM 비중 50%가 올리느냐가 4분기 때 관건이라 생각을 하고 있고 만약에 그 흐름이 나온다라면은 이번에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동반 상승 흐름도 이번엔 충분히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게 결국에는 오늘 제가 어떻게 보면 주제라고 볼 수 있는 연기금의 그 수급적인 이슈가 좀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제 12월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어 간다면은 충분히 대부분의 반도체 애널리스트도 여기와 관련된 실적에 대한 부분도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 주가 향방에 대한 건 정말 답정너가 아닌가 싶습니다. 답은 정해져 있으니 그 이야기만 나오면 되는데 좀 투심 개선의 그 터닝 포인트 저희가 함께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인투자클럽 이창대 대표, IM증권 도곡 WM센터 이화진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